앞쪽에서 이 짝자리로 주어졌을 때 평균 차이 추론을 2.4절에서 다룬 것처럼 이 독립적인 두 집단의 평균 비교, 이 평균 비교 이거를 분석하면은 이제 잘못된 분석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요? 짝으로 주어졌을 때 각 데이터가 쌍으로 주어졌으니까 요 차이를 계산해서 표본이 하나인 것처럼 알아. 그랬어요. 자, 그래서 앞 예제에서 이 특수 수영복이 기록에 영향을 끼치는지 검증하라. 그 대신 이제 뭐라고요? 짝으로 주어진 것에 이제 우리 명심해야 되겠죠. 자, 표본 크기가 작아요. 12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근사적인 전개부 뭔지 반드시 점검해야 돼. 이 과정을 생략하면 안 됩니다. 시험 보고 뭐 이럴 때. 또 이런 분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짝 데이터를 점도표로 그려보고 할 건데 평균은 대략 여기쯤 있습니다. 그런데 뭐 0.1씩 간격으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뭐 비대칭 심하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이 데이터가 뭐 뚝 떨어진 이상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비대칭도 심하지 않고 종량은 물론 아니에요. 이상점은 없어요. 그래서 T분포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그 다음 앞에서 계산은 이 12개 데이터의 이 차이 그것은 0.078 평균이 그 다음에 0.02 표준 편차 그 다음에 표본 크기 12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T통계량 계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평균 차이에 대한 평균 0.078 그거랑 뭐랑 연가설에서 얘기한 그 0 차이가 없다. 그렇게. 그 다음에 12개 데이터 차이에 대한 표준 편차 그거를 나눕니다. 그래서 12.3 엄청 크게 나왔어요. 자이도 11인 T분포에서 12.3보다 큰 변적 비율 항상 이런 그렇게 돼요. 이제 T분포를 사용하는데 자이도는 얼마? 11인 거에서 쓰는데 가운데 0이란 말이에요. 12.3이면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3. 그럼 그보다 극단적인 이쪽의 면적 구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R이나 또 여기 인후계 내장을 사용하려면 PET 그러면서 어떻게? 값이 12.3 그죠? 자유도는 얼마? 11 그리고 이걸 어떻게? 요거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기 왼쪽이에요. 그래서 이래서 빼줍니다. 그죠? 이렇게 빼줘요. 이렇게 빼줘. 그래서 이 값을 구한 다음에 이 값의 몇 배? 2배 해주는 거죠. 그죠? 2배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거는 이제 너무 커가지고 계산해보면 거의 0이 나옵니다. 그래서 P 값은 이제 2배 해도 0이 나오고.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 특수 수영복이 효과가 없다면, 일반 수영복 입는 거랑 차이가 없다면, 이 12명의 선수가 모두 이렇게 기록이 좋아지는 거, 그건 뭐야? 거의 불가능하다 이거야. 그래서 연가설을 기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어떤 선수가 뭐를 먼저 입고 실험하는 지금 무작위로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특수 수영복을 입으면 기록을 단축시킨다. 그렇게 인과관계죠. 특수 수영복 때문에 기록이 단축된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올림픽위원회에서 특수 수영복에 대한 이 소재 이걸 명시한 거죠. 이러이러한 걸 입으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통계적 지식을 가지고 분석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앞에서 얻은 결론하고 지금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이터 분석하기 전에 데이터 구조를 오해하잖아요. 잘못 오판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엉터리 결과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뭘 배웠어요? 데이터가 짝으로 주어졌을 때 표준 오차를 어떻게 구하라고요? 각 짝의 차이에 대한 표준 오차를 구하고 요걸 나누는 요 공식에 대해서 유념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위의 예제에서 특수 수영복을 입으면 기록이 좋아진다는 거 알았어요. 그럼 얼마나 더 좋아지냐 이 말이야. 얼마나 관심 있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특수 수영복 입은 거하고 일반 수영복 입었을 때 이 최고 속도 차이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평균적인 그 차이에 대한 95% 신뢰감을 구해봐라. 자, 여기서도 이제 앞에서 뭐 했어요? 이 짝의 차이는 대략 전기분포 따른다고 했죠. 이것도 이제 뭐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막 이런 공식 쓰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공식을 쓰기 위한 데이터 조건에 맞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거죠. 자, 신뢰 수준 95%에서 자유도 11인.
찾으면 2.20이에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찾으려면 이렇게 찾아야 돼. 이 T분 보잖아요. 그런 거 찾으려면 이제 Q를 찾는 거예요. Q. 이건 이제 분위치 찾을 때. 그 다음에 값이 얼마라고요? 값이 뭐지? 이게 95%니까 95%니까 바깥에 있는 거는 5%죠, 그죠? 5% 반으로 나누면 2.5%죠. 그러니까 0.025가 된단 말이에요. 0.025. 그러면서 자유도는 얼마? 11이란 말이에요. 12. 근데 여기서 이렇게 찾으면 이제 이 분포에서 T분포거든요. 여기 가운데 0이란 말이야. 0.025는 이쪽이 돼, 이쪽이. 그래서 0.025 되는 거 찾으면 이 값은 뭐로 나와? 이쪽은 음수가 나와. 이쪽에 있는 거 찾으려면 0.01 대신 뭘 써야 돼? 0.975를 써야 된다. 이쪽에. 또 다른 방법은 여기 음수로 나오니까 뭐 하면 되겠어? 이거 구한 다음에 그냥 뭐 양수 취해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2.5 물론 이제 찾는 방법인데 뭐 스택키 이용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은 이 R랭귀지에서 쓰는 법을 점점 더 익숙해지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리만 하면 돼요. 자, XD가 얼마입니까? 0.078 평균. 그 다음에 이 실내 광고할 때 이 T값 2.20. 표준 편차 0.02 이렇게 두시면 계산만 잘 마무리하면 되죠. 소수점 세 자리까지니까 이것도 세 자리까지만 계산해요. 그래서 더하고 빼기 해주면 0.06에서 0.09. 그러니까 이게 이 초당 메타거든요. 그러니까 6cm에서 한 9cm, 9cm 그런 정도 이 초당 그런 거죠. 여기 이제 뭐 몇 초 지속된다고 하면은 상당한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고 속도는 평균 6cm에서 한 9cm 사이 높아진다고 95에서 확실한다 이거죠. 자, 이거를 이렇게 그 짝으로 안 하고 앞에 배운 독립인고를 하잖아요. 그럼 실내 공부할 때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0. 요 값인데 요 값이 아니고 어떻게? 0.057을 쓰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줘 버리면 0.125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특수수영복 입었는데 한 5cm 속도가 늦어지거나 아니면 무려 20cm 빨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엄청 넓어져요. 그래서 훨씬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되면은 뭐죠? 뭐 특수수영복 입었는데 느려질 수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뭐 효과가 없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안 되죠. 그래서 이 짝으로 주어진 자료를 올바로 분석하는 방법을 반드시 여러분 이해하고 적용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이제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짝으로 주어진 이 데이터로 해서 꼭 그 어떤 대상 하나가 두 가지 처리를 꼭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각각의 이제 케이스가 있는데 이 케이스를 뭔가 이렇게 짝을 져서 이제 다른 건데 이렇게 짝을 지을 수도 있는데 같은 대상이 아니고 다른 대상일 때 짝을 지어서 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짝을 구성하는 거죠. 그 1학년 때 이 독서를 가르치는 새로운 방법을 연구한다고 해보잔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학생은 한 명이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 새로운 방법 할 때 어떻습니까? 대상은 한 명인데 이 학생 한 명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뭐 새로운 기존의 방법, 새로운 방법 이거 할 때 이거 비교하기 어렵잖아요. 어떻게 하기가 그죠? 이럴 때는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또 다른 이 비슷한 수준의 학생을 짝으로 만들자 이거죠. 그리고 무작위로 이 학생은 A, 이 학생은 B. 또 계속 그렇게 실험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하나의 대조군과 실험군을 할 때 이 두 학생이 비슷하도록 IQ, 뭐 가족의 소득, 부모 교육 수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슷한 두 학생을 찾아가지고 이 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위로 배치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은 지금 개념만 이해하면 되고 실제 문제는 이제 연습 문제 이런 데서 이런 걸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짝 데이터의 가장 유명한 예 이런 거 바로 뭐냐면 일란성 쌍둥이에요. 일란성 쌍둥이 어떻습니까? 일란성이니까. 뭐 유전 인자 똑같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그래서 이 바로 이제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이 쌍둥이니까 두 명이란 말이에요. 두 명. 그렇죠? 그러니까 유전적인 확률이 얼마나 똑같습니까? 그래서 이 쌍둥이 두 명 중에 한 명은 무작위로 하나는 실험군에 다른 하나는 대조군에 배치해서
우리가 이 차이를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실제 그 실험한 거가 있었는데 어떤 연구에서 이 30대 중반의 남성의 일란성 쌍둥이가 있었어요. 10쌍을 조사한 거죠. 그래놓고 이 쌍둥이 2명 중에 하나는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했어요. 규칙적으로. 다른 하나는 운동을 좀 안 하고 그냥 주로 앉아서 생활하는 걸 했어요. 그런데 이 짝 데이터 분석 결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제? 아, 쌍둥이니까 어떻게? 이 2명의 쌍둥이 사이의 차이를 계산한 거죠. 그래서 이 활동적인 쌍둥이가 하체, 이 지방 비율이 적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이제 P값 유의 수준이에요. 아, P값이죠, P값. 그 다음에 이 머리 뇌에 회백질량이 너무 더 많았다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연구 결과로 개인이 선택한 것이 이런 거에 뭔 관계가 있느냐. 자, 그러면 이 2개의 P값 있었잖아요. 모두 이 0.05보다 작아요. 그래서 유전과는 상관없이, 유전과 상관없죠. 그냥 규칙적인 신체 활동 이런 거와 체지방 비율이 연관이 있다. 또 뇌 용량과도 관계가 있다. 이런 증거가 나온 거죠. 그러나 이거는 지금 뭡니까? 실험만 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인과관계 주장은 하지 말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이렇게 신체적인 활동하면 우리가 체지방 비도 줄고 또 내용량도 더 많이다 이런 얘기는 아직 하지 말아야 돼. 인과관계는 이거는 이제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다면 여기 아래에 있는 문제들은 쉽게 풀 수 있을 것입니다.